자,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걸 잡아봤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P2E 게임이 어제부터 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서요. 위메이드 맥스를 비롯한 이 게임주들 간만에 좀 보시죠. 자, 이 5월 24일 화요일 날에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가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계의 기축통화가 되겠다. 5월 급여로 위믹스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는 지난 해에도 게임주의 대장이었죠. 오랜만에 흐름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민수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또 게임주 하면 김민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의견보다 다른 것도 좀 있다라고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는 일단 이제 힘차게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것보다 일단 지금 위메이드 계열을 매매할 때는 딱 그것만 보면 됩니다. 코인이죠. 위믹스가 어떻게 변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믹스 지난번에 바닥이 1,800원. 지금 아까 보니까 5,700원? 네, 그냥 코인이죠. 네, 그냥 진짜 코인이네요. 예, 그야말로 코인.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제 한껏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믹스의 가치가 또 이제 정영국 대표죠. 네, 이분이 월급 한 달 월급이 5,132만 원대. 한 달 털어서 코인을 다 샀다. 이것 때문에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루나 테라 사태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경계감, 불안감, 이 불신감들이 상당히 큰데 그래도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위믹스 달러에 대한 이 위믹스 3.0의 계획들을 어제 그저께죠. 그 IR 때 딱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좀 갈팡질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연동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테라 루나랑 다르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교환 가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는 연동될 수 없는 게 자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 기반일 수밖에 없다. 그럼 신뢰가 무너지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쪽이 있는데 우리는 위믹스가 게임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호 연관 작용과 함께 또 달러의 베이스에 대한 어떤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거는 달러 베이스라고 하게 되면 보통 그러면 위메이드 자체가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바꿔준다라고 하게 되면 바꿔줄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럴 때 더 좋은 거는 이제 미르 M도 준비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아마 나머지 게임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저도 하고 싶다. 저 방송 오늘 못해요. 저 게임하느라고 방송 못해요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기 있는 게임이 나와야 위믹스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나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대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이게 추가적으로 뭐 두 분 뭐 소개팅 하세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뭐 모멘텀이 있다 보니 모멘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르엠 쇼케이스 같은 경우가 5월 31일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 같은 경우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맞아요. 위믹스 달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내세운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그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 안전자산 담보로 프로토콜에서 달러 담보 1대1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테라 루나와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게 뭔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거를 확실하게 내세운다 하면은 뭐 위믹스 코인부터 당연히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들이 좀 함께 상승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무작정 된다고 열어두기보다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 다만 그 게임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뭐 추가로 매매는 가능하다는 결론이겠고요.
그 모멘텀 같은 경우 있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이 기대감이 기대치 대비해서 좋지 않으면 주가는 또 바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가 알아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이 부분에 언급을 좋다고 했는데 이게 주가가 그때 왜 빠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멘텀의 포인트 자체는 모멘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는 더 빠르게 빠진다는 걸 저희가 기억을 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 흔히 이 모멘텀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소멸되면 바로 주식시장에서 히트앤런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그 모멘텀 뉴스는 뭐가 있어요? 이 뉴스가 나오면 이건 매도 사인이다. 미르엠에 대해서 기대감이 미르엠. 높잖아요. 네, 높은데 이 쇼케이스가 31일 낮 12시예요. 네, 그때 공개되면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알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반응이 가장 빠른 게 주가로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고 답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우려하는 부분은 같고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여전히 있지만 변동성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메이드에 대해서 자, 이제 변동성도 염두에 두면서 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는 자이언트 스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 저희 그 혼합 현실 기기에 대한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관련 주식들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자, 자이언트 스텝을 첫 번째 저희 탑픽으로 삼고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변할까요? 역시 자이언트 스텝도 작년에 엄청 흐름이 좋다가 최근에 이런 관련 콘텐츠 기업들의 부진과 함께 주식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는데 세 분의 의견은 조선일 대표 중립, 김민수 대표는 추세 변하지 않는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추세가 변할 것이다. 상이한 의견 주셨습니다. 조선일 대표님 의견 중립입니다. 어떤 호재와 악재 속에서 팽팽하게.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그때 뭐 전반적으로 정책 얘기도 있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통일 안보 쪽이었는데 북한에 근데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경제 관련 이슈였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협상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앞으로 K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가 자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너 브라더스 또는 마블 스튜디오, 저도 마블을 좋아하는데 DC 코믹스 등 글로벌 컨텐츠사들이 있죠. 근데 이를 통해 가지고 한 6년 동안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식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이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10월 달에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오큘러스가 거의 전체적으로 지분이 전 세계의 마켓 쉐어가 한 60% 정도 되는데 뭐 고글이죠. AR, VR 할 수 있는 고글인데 MR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한 3년 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거기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삼성도 지금 한 두세 개 기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요 관련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야 되거든요. 이게 한 6년 동안 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또는 메타나 다른 기업들이 한 2, 3년 내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AR, VR을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실상 자이언트 스텝에 여러분들 그 실적을 보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빠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SNS나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 빅스텝하고 이름이 똑같아갖고 빠지는 거 아니냐. 연준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하고 아주 우스갯소리 역할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마케팅에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엄청난 물량을 내놓는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자이언트 스텝이 실질적으로 주가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립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의 핵심은 저는 메타버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지금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보기에는 제페토밖에 없는데 지금. 네, 근데 메타버스 뭐 NFT 이쪽이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얘기 나오는 XR, MR 차이가 뭔가요? XR과 MR의 차이가요. 네, 얘기 안 하셔서 예, 그냥 비슷한 것 같고요 보니까요. 근데 애플은 M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AR, VR을 다 합쳐서 MR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기기 관련돼서 어느 정도 스펙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안에 카메라가 무려 13개가 들어갑니다. 외부에 내부에. 내부는 내 시선까지 보는 게 3개가 들어갑니다. 네. 가운데 옆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바깥에는 10개가 다 바깥의 동작들 체크하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또 하나 외부에는 LED가 들어가는데 내부에는 또 미니 LED라고 해서 내가 보는 거는 또 다르게 미니 LED가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하고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애플이 하면은 또 다들 아이폰이 이제 대세인데 거기서 좀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그래서 아마 LG 노텍이 요즘 뭐 전면 카메라 물론 이것도 좋은데 여기가 더 핵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수 자체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쪽에서 이를 더 챙겨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약간 스펙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삼성에서도 요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또 준비를 하겠죠. 아마 스펙 얘기 나올 것 같고 구글도 당연히 내놓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XR 기기 관련된 쪽은 메타는 뭐 이제 오큘러스 2인가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 대전이 조만간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이 테마가 불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쪽에 대표적으로 PCB 관련된 쪽에서는 아마 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애플 쪽 관련된 게 BH 쪽이고요. 예. 그리고 또 메타 관련된 게 뉴프렉스인데 이쪽이 좀 덜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게다가 카메라 쪽은 이쪽이 이제 가장 핫하겠죠. 그래서 전장용 또 이제 이런 XR 기기용, MR 기기용 예. 거기다가 또 로봇도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된 것도 체크를 하되 이제 카메라가 저희가 보고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사물을 보고 그거를 바로 인식을 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기 네. 시작하는 과정이 네. 나오죠.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 쪽과 그리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될 수 있는 이 모든 게 다 시작이 이제 카메라에 된다. 그런 쪽에서 카메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이쪽도 LED 쪽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니 LED.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 아니, 다 떠든 것 같아서요. 그 MR 기기 개발 붐이 일어나서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하반기쯤에는 더욱 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연장선상에 있는 주식 투자로서 자이언트 스텝은 여기 해당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이언트 스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 만들어서 여기 연결되는 걸 텐데 기기가 잘 나와야 컨텐츠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먼저고 그 다음에 관련된 컨텐츠 나왔을 때 그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조금 타이밍은 약간 뒤로 미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성우 이사께서는 추세 변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호재로 보고 계시는 긍정적인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보면서 답을 잘못 적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제가. 네,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 측면에서 오를 한 건데 이게 추세가 변할까 이 주제가 들어왔다 아니다. 보니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네네.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주가만 놓고 봤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 입형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 모멘텀이 6월 6일 뭐 애플의 출시 이 부분이 애플의 공개죠. 명확하진 않으나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단기평을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밸류는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적자가 나기도 하고 성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그러면 언제 반등할까? 다른 모멘텀이 있을까 보면 지금 미국의 로블록스라든지 유니티가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 한 7분의 1 토막 이렇게 나와 있다가 지금 일부 반등해서 한 20%, 30% 정도 반등인데 예. 제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큰 추세 같은 경우는 그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해서 다시금 상승할 때는 진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나야 돼요. 전방에서의 혁신적인 뭔가가 생겨났을 때 이 다른 군들이 반등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들의 그 전방의 대수가 확대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주가가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소재 주가가 좋은 포인트는 기술력이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의 기기가 출시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수혜를 보는 뭐 소프트웨어였다는
연결되는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의 괴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가만 놓고 보면 접근이 가능한데 지켜야 될 것은 단기 이평이 훼손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낫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차트 매매 관점으로는 단기간에 단기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이 MR 기기의 개발 붐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역시 심사숙고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태양광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년 사이에 25%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OCI와 하나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자, 먼저 작년에 전력계통 운영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년 사이에 25% 급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20% 가까이 늘어날 때 태양광은 24% 늘었고 풍력은 소폭의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설계 수명이 정해진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1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는 호재인데 오랜만에 태양광 발전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좋은 것. 자,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법만 할지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OCI와 하나솔루션, 태양광 발전 관련 주식 어떻습니까?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조선일 대표와 저희 이성웅 이사, 김민수 대표 모두 태양광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좋게 주셨습니다. 조선일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금 같이 궤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에 5월 3일이죠. 그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개 과제를 제가 자료를 얻어서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SMR 관련 이슈였는데 그 외에 이번에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서 태양광 쪽도 같이 한미 동맹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의 김동관 사장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한미 양국 간의 상무 장관끼리 주제로 21일 서울 하얏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과 한국 대표로 만나서 이런 일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나 양국 국민에게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하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탄소를 감소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얻자라는 얘기였는데 이 두 기업 다 하나솔루션하고 OCI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증산이라든지 또는 태양광을 좀 줄이는 이슈 때문에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도 조금 적자를 조금 유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은 OCI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많았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OCI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8천억 그리고 2020년에 2,500억이었는데 드디어 작년부터 6,500억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실적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2019년도까지 냈다가 2020년도부터 턴 어라운드 하면서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천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6천억으로 거의 2배가 올라갔죠. 이 뜻은 앞으로 태양광 쪽 산업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CI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도까지 올라갈 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의 동맹을 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솔라가 2000년도 초반에 $1도 안 되는 가격이 무려 이게 한 1000배 가까이 올라갔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지금 올라가진 않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한미 동맹 말씀드린 그 동맹국 우산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은 바로 이 태양광 쪽도 다시 한 단계 앞으로 원스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OCI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폭증했습니다. 16% 넘게 오른 12만 5,500원. 이 태양광 설비가 1년 새 25%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이게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인지. 그렇죠? 하나솔루션도 10% 넘게 오르면서 35,450원인데
야, 이게 뭐 거의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예, 투자 아이디어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큰 주식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 또 색을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저희 현명하게 좀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사님?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 시장에서 수요일마다 지표가 나오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나오는데 그게 계속 좋지 않다가 어제 한 1점 몇 % 정도 반등을 했어요. 뭐 그 부분도 있었고 지금 ETF 쪽 보면은 글로벌 쪽에 ETF 그러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관련된 ETF가 한 30% 이상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우리나라에 지금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ETF는 있는데 태양광과 관련된 ETF는 딱 없거든요. 없어요. 태양광만 쪽에 놓진 않았군요. 네, 없다 보니 뭐 그러한 요인, 뭐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겠죠. 뭐 유럽 연합 쪽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태양광 풍력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긍정적인 심리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뭐 그 연속에서 지표도 좋다 보니 오늘은 매수도 있지만은 뭐 공매도도 함께 줄어드는 물량이 있다 보니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만 이걸 놓고 봤을 때 좀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실질적으로 태양광과 관련된 기본 산업부터 그 이제 후방 산업까지 전부 다 미국, 중국이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한데 이거를 뭐 장기로 들고 갈지는 저는 의문이고 신재생에너지 통안에서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이번 데이터가 원전이 좋지 않았지만은 뭐 원전의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만 좋아진다 이것보다는 뭐 풍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고 이 부분이 유럽이라든지 각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태양광만 좋아진다 이 시각보다는 이제 뭐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통으로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하나솔루션과 OCI가 오늘 이 정도의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놨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뉴스가 나오니까 반응하죠. 앞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게 제가 알고 있는 ETF가 인베스코 솔라 ETF라고 하는데 이게 일주일, 2주 사이에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금 동향 보니까 거의 물밀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ETF는 미국하고 중국 업체들 다 관련돼 있는데 글로벌 엑스 솔라 ETF라는 쪽은 중국 쪽이 더 우위합니다. 예. 그래서 다 아시는 이제 중국 회사들 있다 보니까 예. 그쪽이 있는데 이쪽은 좀 상승적이 좀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자금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주식시장에 자금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예, 여기가 이렇게 여긴 들어온다.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아마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히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OCI와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OCI가 올라가게 되면 얘들은 좀 수익성 때문에 흔들려야 됩니다. 왜냐면 경쟁을 하니까. 경쟁이라기보다 네. 이쪽이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이쪽은 셀 모듈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원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같이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또 시속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태양광을 계속 조명을 받는 상황 쪽에서 이제 유럽의 리파워죠. 이제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2027년까지 러시아 탈 에너지 하겠다라는 쪽에 전략들 나오면서 거기 나왔던 태양광 쪽이 부각받고 그전에는 풍력 부각받다 보니까 또 움직이고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금 이동 때문에 더 움직이는 경향들이 큰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한때 뭐 이것도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글로벌 정책적이 변하고 수급이 변하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트렌드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OCI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예. 유럽이나 미국에서 직접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쪽에서 또 아직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각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예. 뭐 삼강 MN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이쪽과 연결돼서 하는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력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세진중공업 이것도 풍력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승전 세아제강 지주네요.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세아제강이나 세아제강 지주는 또 이성우 이사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하죠. 저희 태양광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께서는 종목을 또 확장해 주셔서 세진중공업과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격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원숭이 주식. 저희가 이제 워낙 또 테마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녹십자 MS를 필두로 원숭이 두창도 그래요. 그래도 주식시장 이렇게 좀 변동성 있을 때 테마주들이 또 워낙 강한 흐름 보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높다 보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 세 분이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조선일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는 동그라미로 잘못 보내고요.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테마성이기 때문에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독일에서 한 확진자가 5명이 생겼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녹십자 MS가 사실 그에 대한 백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19처럼 엄청난 확대를 하면서 이게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특정하게 지금 남성들만 걸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접촉이 아니면은 이게 비말이나 다른 걸로 이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벌써 이제 천연두 같은 백신 같은 걸로 한 85% 이상이 이게 다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지금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물량을 통해서 녹십자 MS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확산돼서 코로나처럼 많이 번질 것 같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까 그냥 일회성 테마로 그냥 보셔야지 이거를 진짜 코로나처럼 몇 년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엑세가 맞는데 그냥 단기 이벤트성으로는 중립으로 주가는 조금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님이 시켜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보기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 나오게 되면은 가끔씩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런 테마주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정부가 관리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어떤 치사율이 높으냐 이런 몇 가지 사실을 봤을 때 이쪽은 관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벌써 WHO에서 모여서 회의한 다음에 벌써 치료제 나와 있고요. 백신 관련된 쪽도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왜 남자만 걸려요? 글쎄요. 예. 일단 궁금한 것도 많지만 여기서 아끼면서 그냥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MS가 키트를 하는 회사거든요. 이 두창과 관련해서 유사한 게 천연두 이런 백신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녹십자 MS는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의뢰는 있었지만 개발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시장이 인정해 주니까 대장주긴 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이게 확산이 되냐 여부인데 그건 또 누구도 모르는 모르는 부분이고 페스티벌이 하나 있었다더라고요. 글로벌에서 그런 페스티벌이 있다 보니 이게 확산이 좀 된 거고 그렇다 보니 이게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코로나에 워낙 그런 게 있었다 보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확산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 천연두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된 백신이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백신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총이 무겁다 보니 이 부분은 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파미셀 같은 경우도 일부 움직였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인정해준 녹십자 MS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의 그 포인트를 드릴게요. 이게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표적으로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시장의 대장이고 이 종목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반응을 했는데 예. 이 종목이 고점 대비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저희가 유념해 두면서 함께 그 미국 시장의 신고가 종목을 챙겨서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지속되는 업종이 나타날 그 부분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거를 함께 챙겨 보시면서 투자에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저희가 타 방송을 보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 주식을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말씀 해주세요, 저 계신. 화이팅입니다.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단기 그냥 테마라고 보니까 이런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죠.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 증권광장만 보셔야 하는 이유. 예, 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관심 높지만 일회성 테마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했습니다. 선파트너스의 조선율 대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